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또 기초 영문법, 그 중에서도 12시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12개나 되는 시제니까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1편에서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그리고 2편에서는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가 있다?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가지 시제는 저희가 거의 쓰지 않는 시제라 공부해야 되는 시제는 10시제밖에 없다라는 거. 과거 완료 진행과 미래 완료 진행은 사실 토익에서 거의 나온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의 빈칸부터 채우고 나서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오늘의 제시어는 write입니다. 그럼 단순 현재부터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write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write 혹은 write. 그 다음에 자, 단순 과거는 writed 아닌 거 아시죠? write, wrote, written. 3단 변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wrote를 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 미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미래열에 요 열에 이제 빈칸을 채울 때는 현재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will만 붙이시면 돼요. will. 자, 그러면 붙여볼까요? will write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단순 시제 패턴을 한번 완성시켜 봤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로 가겠습니다. 진행 시제는 기본적인 패턴이 어떻게 되더라? 오프라인에서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ing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희는 더욱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진행 형태는 in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반드시 뭘 붙여준다? be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현재 진행 형태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am, are, is 비동사의 현재형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ing 붙여서 writing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은요. was 그리고 복수일 때는 were 들어가면서 was, were, writin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진행은 제가 아까 전에 그 현재 열에다가 will만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will,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바뀌면서 will be writing이 된다는 거. 형태는 다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단순 시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보시면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런 현재 시제를 쓰냐를 보시면 1번 현재의 습관이나 상태, 직업, 불변의 진리, 일반적인 사실, 속담. 우와, 여러분 정말 지겹게 들었죠. 저희 특히 이 부분 불변의 진리, 일반적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문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볼까요? A번에는 She plays the piano 라는 문장이 있고 B번에는 She is playing the piano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자, A번의 그녀와 B번의 그녀 중 다음 중 피아노를 더 잘 칠 가능성이 많은 여자는 몇 번의 여자일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정답은 바로 A번의 그녀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실력은 아주 우스운 수준입니다. 아직은. 이제 기타 가방을 메고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 이렇게 마주친 분들이 꼭 한번 여쭤보세요. 기타 치세요? 라고. 그러면 그 말은 그럼 너 혹시 기타를 지금 메고 있는 거니? 아니면 연주를 하고 있는 거니? 잘 구별이 안 돼서 그런데 가 아니죠. 너 평소에 기타를 치는 사람이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사실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또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혹시 동생분은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기타 쳐요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기타 쳐요 라는 말은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4시 53분인데요. 4시 53분에 걔 지금 기타 치고 있을걸요? 이게 아니라 평소에 직업으로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번의 이 여자도 평소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직업은 아니더라도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어느 정도는 좀 다룰 줄 아는 여자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B번을 한번 볼까요? She is playing the piano. 라는 문장에서의 그녀는요. 지금 제가 4시 53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54분이 됐는데 자, 그녀는 지금 4시 54분
딱 요 시간에 피아노를 처음 본 걸 수도 있어요. 난생 처음 4시 54분에 피아노를 처음 봐서 어떻게 치는지 몰라서 이렇게 막 주먹으로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문장이 바로 B번의 She is playing the piano 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제가 낸 그 퀴즈의 정답이 A번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시험에서는 이번에 현재 시제와 함께 쓰이는 말들이 또 중요한데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Always, usually, often. often은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often도 되고 often도 되고 F를 강조할 수도 있고 T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frequently,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까지. 다음에 2번 과거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그 다음에 습관,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시제다. 그래서 과거 시제와 함께 쓰는 말 또 역시나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esterday, 그 다음에 in the past, 과거에,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last 중요합니다. 노래도 있죠. Last Christmas,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죠? 그 다음에 ago, ago는 보시다시피 단독으로 쓸 수는 없고요. 앞에다가 시간 표현이 같이 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 days ago, 3일 전에, 3 weeks ago, 3주 전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ecently, 자, 발음이 얘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recently도 되고요. 그 다음에 recently도 되고요. 앞에 거는 미국 발음, 뒤에 거는 영국 발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lately, 최근에 정도의 단어들이 과거 시제와 자주 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될 단어들이 조금 많으실 땐 한꺼번에 다 외운다기보다는 좀 자주 봐서 익숙해진다라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3번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더 쉬워요. 동사 원형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will만 붙여주면 된다. 아까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은 will도 되지만 be going to 얘도 조동사입니다. 특히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 will과 be going to의 해석상의 차이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묻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will과 be going to 같은 뜻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은 당연히 땡땡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2번 미래 시제와 함께 쓰는 말 같이 한번 볼까요? tomorrow, 그 다음에 next week, next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shortly, next 다음이니까 미래랑 같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shortly, soon, 둘 다 곧이라는 뜻입니다. effective 날짜, 그 다음에 as of 미래 시점까지. 이런 단어들이 미래 시제와 함께 잘 나온다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잠깐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부사절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접속사가 끄는 완전한 문장, 이제 그 덩어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접속사의 뜻이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인 경우 이러한 접속사들이 끄는 문장에서는 아무리 미래 시제와 함께 쓰는 말들,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문제가 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연재하는 컨텐츠 중에 10분 토익이라고 있는데 그 1편을 보시면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4번의 진행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형은 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진행형은 기본 형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각각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앞에서 표를 채우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진행형은 포인트가 일단은 첫 번째 형태를 만드실 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시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아시면 되는데 1번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땡땡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땡땡 하고 있는 중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땡땡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각각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아래에 해당되는 예문을 이제 준비해 뒀는데요. 잠깐 볼까요?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형의 해석을 포인트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위주로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The CEO is giving a spee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EO는 지금 give a speech 하게 되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외워주세요. 연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설하고 있는 중이다. 해석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에 과거 진행. When I went in his office, he was writing an email.
was writing an email 하게 되면 이 부분 해석 어떻게 됐나요? 이메일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혹은 지금 저희 교재에서처럼 쓰고 있었다 정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미래 진행 한번 보겠습니다. The technician will be fixing the heaters this afternoon. 그 기술자는 히터를 will be fixing, 고치고 있는 중일 것이다 혹은 수리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네요. 자, 진행형 해석 생각보다 쉽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제 Part 1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외롭게 혼자 공부하고 있으신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완료 시제와 완료 진행 시제로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